안녕하세요. 강의평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나누는 8번째 시간인데요. 아빠가 들려주는 지지플라2 플러스 알파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도 많고 변명할 것도 많고 설명할 것도 많은 그런 강의입니다. 다른 분이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 혼자 생각엔 그렇다는 겁니다. 이 지지플라2라는 것이 R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고 블로그에도 유튜브에도 이 지지 플라토에 대한 글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이거를 강의한다는 게 좀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지지 플라토를 열심히 쓰면서도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해야겠다, 또 뭐 책을 써야겠다, 또 누군가에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걸 잘 쓰는 분들이 워낙 많거든요. 고수들도 워낙 많고, 저도 여전히 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 막 검색해가 찾는 거거든요. 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정도의 그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그런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쓰게 됐느냐, 이 지지 플라토 문법이 이 변형된 게 되게 많아요. 똑같은 걸 만들면서도 다양하게 변형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 쓰면서도 뭔가 외국말 같고 뭔가 이렇게 어색한 거예요, 얘가. 자, 이게 잘 쓰고 있는데 뭐 제가 쓰고 있는 건 이제 쓰고 잘 모르는 건 검색해서 찾아 쓰고, 그런데도 뭔가 이 제 머릿속에 이게 확실히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를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먼저 참 이 강의는 이 강의가 나오기 전에 책을 먼저 썼어요. 책은 이겁니다. 똑같은 이름이죠. 아빠가 들려주는 지지플라2 플러스 알파라는 책이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강의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자 실험을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보여주겠다, 내년 출판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이 해요. 저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책의 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책에 있는 포맷이 있고 그 포맷을 따라 탁탁탁 쓰다 보면 정리가 잘 돼요. 생각 정리가.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책을 다른 사람에게 출판하겠다는 전제가 아닌 나를 위한 책을 제가 늘 쓰고, 그 중에서 일부가 진짜 책으로 대해서 밖에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형태로 쭉 쓰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딱 틀이 잡힌 거예요.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기본 문법이라 기본 그 문장이라는 게 있고 그것들의 변형이구나, 이것들이 라는 것이 감이 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 나름대로 완성되고 나서 이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판을 했죠. 그 출판하고 나서 이거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어떤 과정을 거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읽기를 원하는 건 아닌데, 또 강의를 듣기를 원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지 플라토를 쓰긴 쓰는데 뭔가 이게 막 꿰뚫어지지 않고 좀 뭔가 복잡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는 처음 배우는 사람인데 이 문법을 표준어로 배우고 사투리를 배우고, 그러면 표준어도 이해되고 사투리도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투리라는 게 내가 볼 때 이 표준어 쓰는 사람 볼 때는 사투리지만 사투리 쓰는 사람들은 그게 표준어예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잘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 평가할 수 없어요. 어떻게 표준어를 말할 수 없는데 제가 임의로 이건 표준어야 라고 정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표준어를 보고 다른 사투리를 보면 사투리가 좀 잘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마치 우리나라 국어에다가 뭐 목적에는 이런 조사를 붙이고 동사에는 이런 그 변형이 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나는 공을 찬다, 나는 공을 차고 밥을 먹는다. 주어는 하나고 동사는 목적어가 이 두 개, 동사는 두 개인 경우 나는 밥과 국을 먹는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두 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문을 들어가면서 그걸 이제 그 지지 플라토에다가 적용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보니까 그 지지 플라토의 문법이 저 자신이 잘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빠가 들려주는 이것처럼 엄청 깊은 지식은 아닌데 내가 다 깨달았던 그거, 지지 플라토의 문법을 보면서 깨달았던 그거를 몇 명 사람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썼고 또 강의도 만들었어요. 강의편을 보겠습니다. 나는 사실 이 강의평에 극과 극의 그 평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이게 강의평인데요. 오른쪽에 이제 수강생이라는 키를 탁 누르면 총 몇 명이 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딱 하면 순간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걸 보이지 않고요. 102명인가가 강의를 들으셨더라고요. 한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102명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많은 강의를 들으신 건 아니거든요. 다른 강의에 비해서. 그리고 강의 평가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일부분이 이제 4명이 했으니까 뭐 강의 들었던 사람 중에서 5%도 강의 평을 안 남겨주신 거죠. 또 실제 그 수강 신청했던 사람 중에서 또 보면 이제 100%다 강의를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야지 하고 나중에 들어야지 하고 이제 앞부분 몇 분만 듣고 필요하면 또 들어야지 이런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분이 강의를 쭉 다 들었던 분이 이렇게 평을 내려주셨던 거고, 다행히 강의 평은 되게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특히 좋아요. 여기 보통은 4.5, 4.7 뭐 이런 식인데 이건 4.98이잖아요. 이거 거의 대부분 만점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이 이게 아마 제 생각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쓸데없는 걸 썼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뭐 블로그에 나오거나 뭐 이거 나오는 것보다 더 적다고도 할 수도 있거든요. 지지플라투 워낙 많은 사람들이 워낙 많은 글을 쓰기 때문에. 근데 저는 나름대로는 일부 사람들은 참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는가, 그런 의미로 이 오늘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이제 옛날에 만들어 놓고 그동안 한동안 안 봤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인 문법과 개념 배우기에서 이제 제가 말한 그 표준어, 사투리, 그리고 주어가 하나이고 동사가 2개인 경우, 주어가 하나이고 목적어가 2개이고 동사는 하나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틀을 잡았던 그런 거고, 이 꾸미기에 해당되는 게 부사 같은 거죠. 나는 밥을 먹는다 해서 나는 맛있게 밥을 먹는다, 예쁘게 밥을 먹는다, 빨리 밥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꾸밀 수 있잖아요. 꾸미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래서 기본적인 문법을 보면 산점도, 막대 차트, 선 차트 이런 것들을 하고, 이 알고 나면 쉬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 코드를 다 드리거든요. 코드를 보면 이제 똑같은 내용을 막 돌려서, 우리도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처럼 도치를 시키잖아요. 도치를 시킨 게 되게 많아요. 앞뒤로. 뭐다 의미는 좀 다를 때가 있고 같을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 C++는 그런 도치가 좀 자유롭고, 똑같은 것을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 저렇게 쓰기도 해요. 예를 보면 이 똑같은 것들을 이게 안에 문자 넣기도 하고 밖에 이렇게 막 쓰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습관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막 혼돈되다 보니까 저도 헷갈렸거든요. 이걸 막 한 번에 딱 정리해놓고 보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결국 같은 말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여기 있는 거고, 요 밑에도 그런 예들을 쭉 들여놨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제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니, 처음에는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책을 쓸 때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해서 이걸 쓴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다양하게 쓰이는 그 표현들을 쫙 다 모아보니까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쫙 썼어요. 저희 아들이나 딸이 나중에 R을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너 헷갈리지 마라. 이게 그 족보야.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알고 나면 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GOM 이것도 있는데, R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이 좀 헷갈리거든요. 비슷비슷한 단어끼리 이제 묶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로 치면 사역동사가 이런 게 있다. 그럼 이것들은 다 비슷비슷하면 조금씩 다른 거다. 이런 거죠. 또는 이제 긍정을 나타내는 비슷한, 먹는다 그러면 먹는다, 마시다, 뭐 섭취하다, 뭐 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이잖아요. 그런 걸 묶어서 이해하면 좋다는 거예요. GOM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비슷한 단어끼리 묶어보면 그냥 각 개개를 볼 때보다 더 공통점이 보여요. 그 비슷한 단어들은 비슷한 문법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비슷하지 않은 단어인데 약간 어떤 부사를 하나 더 붙임으로써 이거와 같아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단어 배울 때처럼 표현하기 좀 쉽지 않은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쭉 엮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많은 GOM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루지 않고 이렇게 묶어서 보면 참 편하다. 그럼 비슷한 결과물을 나타내는 몇 가지 것들은 결국 비슷한 문형을 취하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선 차트와 비슷한, 선 차트가 제일 많이 쓰는데 선 차트와 비슷한 뭐 몇 가지 그 아류 이것도 쭉 하고, 뭐 산점도와 비슷한 몇 가지 쭉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분류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섹션이 이제 꾸미기인데, 꾸미기가 이제 축을 꾸미는 거. 축을 어떻게 꾸밀 거냐, XY축 꾸미는 거, 범례를 꾸미는 거, 또 색을 꾸미는 거,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파셋으로 나누기도 하고 함께 두기도 하잖아요. 파셋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테마를 바꾸는 거,
예, 지으면 테마가 있어 테마가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색깔이나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엑셀도 그렇고 다른 차트도 그렇죠. 그 테마를 탁탁 바꿔주는 게 때로는 꾸밀 때는 상당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테마 바꾸는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섹션이 지지 플라토의 날개를 달자거든요. 그 날개를 다는 이게 뭐냐, 이 패키지를 쓰는 얘기예요. 지지 플라토, 순정 지지 플라토가 있다 그러면 이 지지 플라토를 이용해서 만든 지지 플라토에 뭐 의존한다고 할 수도 있고, 지지 플라토를 이용한다고 할 수도 있고, 지지 플라토를 마치 밀키트처럼 뭐 기본 재료가 여러 개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막 섞어서 이렇게 밥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지지 플라토와 관련된 거를. 그것들을 쓰면 훨씬 편하죠. 사실 대부분 저도 지지 플라토 순정을 쓰기보다는 지지 플라토에 있는 패키지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패키지가 훨씬 편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모자이크 플랫이라는 것을 이제 하면서, 이거 이제 개념적인 거예요.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머지 뒷부분 더 쉬운데, 이 모자이크 플랫을 하면서 이 패키지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내가 이렇게 펑션을 이용해서 어떤 명령어를 정의하고 그 명령어를 통해서 복잡하게 지지 플라트로 하면 뭐 30줄, 50줄, 100줄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나의 한 줄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펑션을 뭐 구현함으로써. 이거는 뭐 R뿐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죠. 그 어떤 펑션, 새로운 명령어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 명령어를 조합해서 하나의 명령어를 만드는 그런 건데, 그걸 이제 명령어를 만들어서 모자이크 플랫이라는 그걸 그려보는 거죠. 지지 플라트로 쭉 쓸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펑션을 만들어서 그 펑션을 선언하고 그 펑션을 사용함으로써 한 줄짜리 명령으로 실제 모자이크 플랫을 만드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펑션들이 많은 단축된 이 명령어 하나하나를 보고서 내가 변형해 보기도 하고, 기존에 만들었던 펑션을 변형해 보기도 하고, 이 펑션들을 모아서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만들어서 올린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걸 활용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요 모자이크 플랫 요거 자체가 약간 개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말하면서도 이거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초보자들이 그 펑션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근데 이걸 알면 수없이 많은 그 패키지들을 잘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패키지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변형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던 작은 챕터예요. 이 13분이죠. 다른 거는 다 6분, 5분, 10분, 11분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좀 짧은데, 요거는 좀 길어요. 기능적인 걸, 개념적인 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아주 유명한 패키지들이 많거든요. 워낙 많아서 이걸 선정하기가 더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지지 갤리라는 거, 지지 펍 R 에 대해서 2번 했고, 지지 펍이 3번, 4번 했구나. 이 지지 펍이 또 뭐 상당히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뭐 다른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더 좋은 게 많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주관적으로 지지 펍 R에 대해서 설명했고, 이 지지 펍 R 자체가 논문에 당장 쓰일 만한 그런 플러스를 그려주겠다는 건데, 특별히 보면 의학적인 논문에 많이 쓸 만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거죠. 지지 퍼발에 대해서는 강의를 4개나 넣었네요. 에피 디스플레이, 이것도 약간 의학 역학에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에피 디스플레이는 지지 플라투를 이용한 것이 아닐 거예요. 아,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에피 디스플레이는 지지 플라투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도 훌륭한 거라서 제가 소개하면서 지지 플라투의 문법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완전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언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영어를 배울 수 있지만 전혀 다른 뭐 일본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문법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 에피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소개했고요. 또 에피 디스플레이 자체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소개하면서 이 전혀 다른 문법 체계를 갖고 있다. 또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요. GG 애니메이터는 시간당 몇 프레임을 해가지고 동영상처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만들어봤어요. 자, 이것도 이 만들기 전까지는, 이거 강의를 하기 전까지, 책으로 쓰기 전까지는 저도 약간 헷갈렸거든요. 이게 책을 쓰면서 상당히 정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내 책을 쓰기 전에는 몰랐던 건데, 책을 쓰면서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클릭만으로 지지 플라투를 만들어내는 어떤 장치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문법들이나 이것들이 제가 설명하는 문법들이랑 비슷해요.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요거를 보면 문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클릭해서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지지 플라투의 모든 기능을 쓸 수는 없지만 요거를 하다 보면 문법적인 것이 옆에 문법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예문이
그 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교과서처럼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해 주지 않지만 교과서를 잘 따라하다 보면 거기 나온 예문들을 가지고 내가 연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패키지를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복습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거죠. 이것도 실제 저는 많이 쓰지 않거든요. 그냥 저는 텍스트로 쓰긴 쓰지 클릭해서 쓰지 않지만 요거를 잘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림도 웬만한 수준 이상을 만들어내고 그 문법도 그때그때마다 문법이 어떻게 이렇게 문법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문법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색깔과 관련된 어떤 이제 패키지 라이브러리예요. 실제 지지플라토 순정 지지플라토 자체도 이제 색이 이제 적당히 있지만 지지플라토에 있는 색만 바꿔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키지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R 칼라 뭐 이런 게 있고 이게 저도 제일 많이 쓰는 거고 비리디스 이것도 가끔 쓰는 거였는데 이거 이제 이런 것들을 소개했고 사실 이거 색깔과 관련된 패키지만도 막 수십 개가 넘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다음 네 번째가 지지플라투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좋은 것들. 이거는 이제 제가 R 자체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R과 관련된 책을 쓸 생각은 없거든요.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고 또 저 스스로도 검색해서 각 수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R에 대해서 책을 사보기를 좀 권하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그 인터넷 검색해보고 그 길 더 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R에 대해서 이제 쓰면서 나만의 노하우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게 있었기 때문에 또는 이제 요거는 꼭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넣었어요. 섹션 사이에 지지플라투와 관련된 건 아닌데 꼭 알아두면 좋겠다 싶은 그런 것들. 자신의 자료를 올리는 거, 클립보드로부터 올리는 거, 그 다음에 결과물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이렇게도 저장할 수 있고 저렇게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주로 그래프들 이렇게 저장해야 더 좋다. 많은 이제 인터넷에 블로거들이나 그 유튜브 보면 꼭 그림을 뭐 PNG나 뭐 이런 걸로 저장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다. 저는 SVG나 다른 거 또는 PDF나 이런 식으로 벡터 파일로 그림을 저장해라 라는 것을 되게 많이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그것이 훨씬 그 화질이 좋아요. JPG보다. 그래서 그걸 하는 것들의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설명드려요. 많은 블로거들은 이상하게 자꾸 PNG나 뭐 이런 거, JPG나 이런 걸로 저장하더라고요. 그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그게 저는 좋은 습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R도 그렇고 이 R 스튜디오를 자꾸 쓰다 보면 지저분해져요. 그것들을 정리를 자꾸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속도 떨어지니까. 물론 껐다가 켜면 이제 되는데 껐다가 켜기 전에 이제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것들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몇 가지 습관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강의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별게 없네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익숙한 사람들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 아주 초보자들 또는 처음에 이제 감을 잡는 사람들 영어로 치면 아주 초급에 해당되는 사람들 데이터 시각화에 초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G플라투 이거 관련된 저 개인 강의도 여러 번 했었어요. R에 익숙지 않은 사람, G플라투 익숙지 않은 사람들이죠. 익숙한 사람은 강의를 들을 필요 없어요. 익숙한 사람들은 구글 찾고 유튜브 찾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더 스크립트를 그대로 카피해 쓸 수 있으니까 좋죠. 물론 제가 여기 이제 모든 여기 나온 내용들의 그거는 이제 스크립트를 그대로 제공해 드립니다. 책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그 스크립트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걸 들을 필요는 없다. 아주 초보자들만 들으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